짚고 넘어가자. 간단한 공식이죠. 시행령이니까 법이 나오는 거고, 시행규칙이니까 법 플러스 령이 나오는 거죠. 령이. 법은 그냥 법이고요. 그래서 얘는 국병, 국민의 병역 의무에 관하여 요것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예비군법에서 이 법, 이 령, 이 규칙 나오면은 다 넣어서 읽어봐라. 병역법은, 병역법 시행령은, 병역법 시행규칙은 해가지고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4개 과목에 대한 각각의 목적들입니다. 목적. 그래서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 법, 령, 규칙. 그래서 법, 위사시필사, 법 플러스 령, 위사시필사. 예비군법은 국가를 방위, 병역법은 국민의 병역 의무. 그래서 국방이냐, 국병이냐.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보시고요. 자, 정의입니다. 정의. 자, 병역법의 정의는 이게 좀 양이 많죠. 그렇죠. 보통 한 문제는 꼭 나오죠. 보면은. 자, 정의는 헷갈리는 것들은 구분 지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라. 예를 들어서 징집, 소집, 입영, 그 다음에 전문의사, 전담의사, 그 다음에 보건의사, 수의사, 전담의사, 전문의사 같이 또 4개 묶어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근의 비역이냐, 승선근무냐, 공공의 목적이냐, 공익의 목적이냐, 산업기능요원이냐, 전문연구요원이냐, 이렇게 정의 파트도 비슷한 것들은 구분 지어서 공부를 해라. 자,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징집은 국가가 누구한테? 병역 의무자에게, 국가가 병역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에게,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징집은 병역 의무자한테 하는 거죠. 병역 의무자한테.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현역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기 싫죠. 징역사로 가는 것처럼 딱 느껴지죠. 그래서 징역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소집은 뭐냐? 소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 중,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 중, 애보금대, 이번에 역종의 대책 들어왔죠. 대책 들어와 있죠. 애보금대에 대해서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또는 공익 분야의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소집이라고 한다. 소집. 이러한 것들을 소집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병역 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죠. 징집은 병역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가로를 보면 뭐라 나왔어요? 3조 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가로는 뭐 굳이 뭐 안 나와도 돼요. 생략되어도 맞다고 접근하시면 돼요. 맞다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가로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 가로 내용 문구가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정확하게.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걸 보면 알죠. 이걸 보면 알죠. 3조 1항 후단에 따라니까. 3조 1항 후단이 뭐죠?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에 의한 복무자를 여성을 말한다라고 딱 이렇게 묶어놨죠. 입영은 뭐냐? 입영은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해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누가? 병역 의무자가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해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징집이란, 소집이란, 입영이란 이렇게 했는데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죠. 징집은 뭡니까? 병역 의무자. 소집은 병역 의무자 플러스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 지금 여기 나오는 입영은 뭐죠? 징집, 소집, 지원. 그래서 징소, 입영 이것들을 병역 의무자냐, 지원이냐, 징집, 소집, 지원이냐 이거를 구분 지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입영은 뭐예요? 입영 그러면 우리 군 기본교육 받을 때 입영한다고 하잖아요. 입영. 군사훈련 받을 때 입영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징집에 하게 되면은 입영을 하죠. 자, 소집한 애들, 보충력 애들도 군사교육 받으러 입영을 하죠. 그다 지가 먼저 군대 가겠다고 지원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거 있어. 입영해가지고 군사교육 받죠. 그래서
이병이란 징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군간부 후보생은 뭐냐? 장중부 병적 편입에서 군사교육기관이라든지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뭡니까? 후보생은 장중부 교수한테 교수받고 있는 사람이죠. 교수받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뭐 오답을 구성하면 확 눈에 띄죠. 확 눈에 띄니까 요거 잘 보시면 돼요. 군간부생은 이러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받고 있는 사람이죠. 받은 사람은 아니죠.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면 후보생이 될 수가 없죠.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받고 있는 사람. 요거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고용주는 뭐냐?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공기업이나 사기업 또는 공사단체, 공기업단체든 사기업단체든 이러한 장으로서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자, 병역 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병역 의무자. 지원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병역 의무자죠. 고용주는 병역 의무자죠. 자, 고용주는 뭐죠? 돈이 많죠. 돈이 많죠. 그래서 고용주는 뭡니까? 고기를 단체로 사주는 게 의무인. 돈이 많으니까 고용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외워도 된다는 겁니다. 연산기법을 이용해서. 외우기 까다로운 것들은 보면은 재밌는 문구를 이게 만들어가지고 연산기법으로 외우시는 분들 좀 덜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참 그랬었고요. 자, 이제 전문의사가 나왔습니다. 전문의사도 있고 전담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공중방역 수의사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는 전문의사입니다. 전문의사. 자, 의사 치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채용되는 사람들을 전문의사라고 한다. 자,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 대통령이 뭐죠? 공무원 임용령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요 대통령령은. 이게 전문의사라는 거다. 전문의사. 이게 전문의사다. 6호는 전문의사고요. 뒤에 공중보건의사 또는 그 뒤에 전담의사 또 그 뒤에 보면은 수의사 이런 각종 의사들이 쭉쭉쭉 나와요. 이거 다 구분지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죠? 공중보건의사도 나오잖아요. 뒤에 공중보건의사 11호에 나오잖아요. 공중보건의사 내용을 보면은 의사 치과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이렇게 나오죠.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치과 한의사 자격을 가진 이렇게 나오죠. 의치한이죠. 근데 여기 전문의사하고 뒤에 나오는 전담의사 같은 경우는 의사하고 치과 자격만 있어요. 한의사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자,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체 등급 막 판정할 때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맥 짚고 당신 몇 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담의사, 전문의사는 의사하고 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는 뭐예요? 농어촌이라든지 이렇게 의료 지원 혜택이 불가한 쪽에서 공중보건의를 가가지고 걔네들이 어디입니까? 보건소 이런 데 앉아가지고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의사, 치과, 한의사 자격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치한 전문 전담의사는 의치 자격증 구분지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전문의사 요 내용만 딱 봐도 이 사람들은 병역 의무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병역 의무랑 크게 뭐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얘네들은. 그죠? 뭐 병역 의무하고 크게 뭐 상관없어요. 얘네들. 병역 의무를 다 하고 와서 이거 한 사람도 있고요. 취직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뭡니까? 전문의사라고 하는 거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전담의사는 뭐예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전담의사는. 그래서 전문의사는 뭐라 그래요? 채용되어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되어 이런 용어들이 쓰이죠. 채용되어. 전담의사는 어떻게 돼요? 편입되어란 말을 써요. 편입되어란 말을 써요.